안녕하세요. 저는 고시 클래스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박초롱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우정서기보 시험의 우편 및 금융상식 문제에 두 문제 출제되고 있는 영어 제가 담당할 거거든요. 우리 5개 강의 정도 찍을 건데 이 5개 강의에서 문법을 다 설명해 드리는 거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다 공부하시기도 힘드실 거고요. 하지만 최대한 제가 쉽게 그리고 기출문제와 더불어서 여러분이 문제를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두 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되 그래도 안 듣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요? 다 만점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두 문제지만 요거 꼭 맞춰줄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 드릴 테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하지만 좀 즐겁게 하지만 조금 진지하게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집중도 하셔야 되겠고요. 자, 시험 문제는 주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유형은 두 가지예요. 기출문제 생활영어 문제 나올 거고요. 그리고 독해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생활영어는 조금 더 재미있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독해는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쉽게 푸는 방법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은 첫 번째 강의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8가지를 설명해 드리는 강의로 시작을 할 거거든요. 이 8가지 강의를 쭉 보시면서 기출문제가 주로 저렇게 출제가 됐고 앞으로 내가 공부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정도를 감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영어 문제랑 독해 문제 두 가지 번갈아 가면서 나올 거고요. 2008년도 기출문제부터 최근에 2014년도 기출문제까지 저랑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2008년도 기출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독해 문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다이아몬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자, 다음 글에서 홉 다이아몬드에 대한 관련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옳은 게 아니라 옳지 않은 건데 이거 시험 볼 때 긴장하시면 잠깐 잘못 볼 수 있거든요. 잘 읽어주셔야 되고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Certain objects are supposed to bring good luck, but others have a reputation of being jinxed. 자, 어떠한 물건들은 be supposed to. 우리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이 뜻은 주로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뜻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서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좋은 운을 가져다 주기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조금 어색하죠. 두 번째 뜻으로 일반적으로 뭐뭐인 것으로 여겨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be supposed라는 뜻이 한 3번 나올 건데 3번 다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good luck이니까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모두 행운만 갖다 주는 물건들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but 나왔으니까 잘 보시고 반전이 되겠죠. 다른 어떤 것들은 have a reputation of being jinxed. 여러분 징크스 하면 잘 아시는데 이거 보시면 이거 징크스였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설명해 주고 있죠. That is, 그것은 무엇이냐? Of bringing bad luck. 그쵸? 우리가 징크스가 있다라고 하면 주로 나는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어 라고 해석을 하는 것처럼 불운을 가져다 주는 그런 물건들도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 홉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홉 다이아몬드는 good luck이냐, bad luck이냐 이거 한번 볼게요. 홉 다이아몬ds, one of the world's greatest gems. 하면 gem 하면은 보석이죠. 세상에서 훌륭한 아주 아름다운 보석 중에 하나인 이 이름이에요. 홉 다이아몬드라는 것은 여기 또 나오네요. be supposed to. 뭐인 것으로 여겨지냐면 bring misfortune to its owners.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misfortune 하면은 bad luck이랑 같은 뜻이에요. 불운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여겨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알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Today, 오늘날, this jinxed stone is on display in the Smithsonian Institution in Washington, D.C.
자, 오늘날 이 보석 어딨냐면요. 이 보석이 뭐냐? Jinxed Stone. 이 징크스를 갖춰주던 이 돌멩이는 is on display. 전시 중입니다. 스미소니안 협회에 어디에 있는 건가요? 워싱턴 DC에 있다라고 나오고 있죠. Its reputation for bad luck, 불운을 가져다 준다는 그 reputation, 그 명성은요, does not, 뭐 하지 않는다? Keep thousands of visitors from flocking to see it every year. 자, 그러면 bad luck을 가져다 준다고 하니까 뭔가 계속해서 불운이 일어날 것만 같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도 않네요. 여기 보니까 keep, 그리고 목적어가 나와요. 그리고 from ing 하면은 이 목적으로부터 ing 하는 것을 keep, 막다, 방해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수천 명의 방문객들이 매년 그것을 보기 위해서 모이는 것을 막지는 않더라. 이건 행운 아닌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 it's a stone that brings bad luck. 맞죠? 불운을 가져다주는 스톤이다라고 아까부터 계속 설명이 되어 있었고, 두 번째, its bad reputation repels visitors. repel하는 건요, 여러분, 물리치다, 격퇴하다. 막 방문객도 오지 말라고 막 하나요? 아니죠. 아까 그렇지는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바로 옳지 않는 정답. 세 번째, its owners are supposed to be jinxed. 또 나왔죠. 계속 나오죠. 뭐인 것으로 여겨지냐면 징크스가 생기는 것으로 여겨진다. 맞는 표현이고요. 아까 bad luck 했기 때문에. 네 번째, it is one of the most valuable gems in the world. 아까 어디 있나요? The world's greatest gem 했으니까 valuable로 바꿔도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정답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이번엔 여러분 생활 영어 문제예요.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시나요? 아유. 자, 문제 읽어볼게요. 다음 두 사람의 대화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문맥 및 어법상에 알맞은 단어는 이거 참 애매한 말입니다. 문맥 및 어법. 문맥에도 맞아야 되고요. 그런데 어법에도 맞아야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회화 문제가 아니라 문맥도 보면서 내가 문법적인 것도 다 같이 가져가야 되는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두 명의 대화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A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What do you charge for photocopying? 하고 물어보네요. charge 하면 뭐예요? 뭔가를 청구하다라는 뜻인데 당신은 무엇을 청구합니까? 복사하는 것에 즉 비용이 얼마예요?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15 cents per page, 한 페이지당 15% 정도 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even for bulk 하면 여러분 다량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만큼 해도 15센트인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approximately how many pages do you have? 대략 몇 페이지를 가지고 계신데요? 라고 물어봤죠. About 100 pages, 한 100페이지 정도요? It is my dissertation. 이거 제 논문이거든요. 그랬더니 in that case, 그런 경우라면 I will do, 저는 하겠습니다. For 10 cents per page. 페이지당 제가 10센트에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좋아하네요. Good enough. 좋습니다. But, 여러분, 요런 심볼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러나 여기까지 뭔가 잘 이루어지다가 그런데요 라고 하니까 요걸 잘 보셔야겠죠. 그런데요 저는 not이 나왔어요. typing yet. 여러분 not yet 하면 아직 뭐뭐 하지 않았다라는 문제인데 문장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나 아직 이거 안 했어요. 뭘 하지 않았나요? 타이핑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딱 보기를 한번 보세요. Through, favorite, finish, against. finish가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요? 나 아직 타이핑 안 끝냈어요. 바로 쓰고 싶죠, 막. 그런데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오답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finish를 쓰려고 봤는데 여기 M 보이세요? 이미 문장에 동사가 들어갔어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동사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죠. 비동사라는 게 있고 일반 동사라는 게 있는데 비동사건 일반 동사건 문장에서의 동사는 단 한 가지여야 돼요. 왜? 둘 다 서술어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비동사는 주로 무엇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일반 동사는 주로 뭐뭐하다라고 해석하는데 우리 한 문장 내에서 이렇게 두 개를 다 말하나요? 난 예쁘다 하다.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비동사 보시고 동사를 또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오답은 3번에서 많이 몰릴 겁니다. 근데 절대 이거 쓰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아직 타이핑을 끝내지 못했다라고 얘기는 하고 싶은데 또 다른 표현을 알고 계셔야겠네요. 자, 모르셨으면 오늘 한번 기억해 두세요. 정답은 1번. through 하면요. be through. 뭔가를 끝내다, 끝마치다. 생각해 보세요. through 하는 건 뭔가 이렇게 쭉 통과하는 건데 다 통과했다. 즉 끝마쳤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간혹 드라마나 영화에 뭐라고 나오냐면 I'm through with you. 나 너랑 이제 그만할래. 라고 할 때도 나오거든요. 그것도 한번 기억해 보시고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갈게요. 세 번째인가요? 자, 아까까지 2008년도 기출문제 살펴보셨고요. 이번에 2010년도 기출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뭔가 지문이 굉장히 많은 걸 보니까 독해 문제죠. 근데 금방 푸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지문을 보고 겁을 먹지 않으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 와인 좋아하세요? 이번에 와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제가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drinking wine can damage your teeth. 알고 계셨어요? 와인을 마시는 게 이를 상하게 할 수가 있다? 저도 이거를 보기 전에 몰랐어요. 자, that is the conclusion of a report from the Johannes Gutenberg University in Mainz, Germany. 뭔가 길지만 다 지명이거든요. 자, 보시면 그것이 결론이래요. 뭐의 결론이냐면 한 레포트의 결론으로 나와 있더라. 그런데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이 레포트가. 이 대학에, 독일에 있는 이 대학에서 나온 결론이라는 거죠. 이건 아실 필요 없고. Researchers, 연구원들은요.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죠. The effects of 8 red wine and 8 white wines on teeth from men and women aged between 40 to 65. 자, 테스트를 해봅니다. 8종류의 레드 와인과 그리고 또한 8종류의 화이트 와인으로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데 누구한테 하냐면 남자와 여자의 이에다가 우리 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들의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between 했으니까 40에서 65 정도의 나이가 되는 그 사람들을 상대로 이에다가 총 16개 와인의 테스트를 한번 시작을 해본 거죠. 자, 그랬더니 뭐가 발견이 됐냐면 they discovered, 발견했습니다. All of the wines damaged the enamel that protects our teeth. 그 16가지의 와인 종류가 모두가요. 모두가 뭐 하냐면 damaged, 상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와인의 종류는 그닥 상관이 없나 봐요. 다 상하게 했는데 뭐를 상하게 했냐면 갑자기 여기서 이상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여러분 에나멜이라면 아실 거예요. 에나멜, 구두, 에나멜, 가방 하면 뭐예요? 뭔가 반짝반짝 하잖아요. 우리 이도 그렇게 코팅, 유약처럼 코팅되어 있는 그 부분을 이나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범랑질이라고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한국말로. 그것이 뭐 하는 거냐면 여기 여러분 대시 나올 때마다 뭐 하시면 되냐면 설명해 주겠구나 해주시면 돼요. 뭘? 바로 앞에 있는 것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찾기 쉬우시죠? 자, 우리의 이를 보호하고 있는 그 이나멜로 뭐 하고 있다? 상하게 한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죠. This makes our teeth more sensitive to hot and cold food and drinks. 자, 이게 그러면 이 에나멜이 벗겨지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이가요 더 sensitive 해져요. 더 막 민감해지고 막
왜? 뭐에다가? 뜨겁고 차가운 음식이나 음료에 훨씬 더 민감해진다라는 거죠. 우리 실인니처럼. 그랬더니 it also means 그것이 또한 어떤 것을 의미하기도 하냐면 the teeth 그 이가요 will stain quicker if someone drinks coffee. 제가 지금도 커피 마시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이나멜이 벗겨지게 되면 누군가가 커피를 마신다면 이란 뜻이죠. stain, 여러분 스테인리스라는 막 그릇이나 가구 많이 들어보셨죠? stain 자체가 뭐예요? 오염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흔적을 남기다, 얼룩지게 하다. 그래서 더 빠르게 오염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에나멜이 벗겨졌기 때문에 코팅이 벗겨졌죠. 커피를 마시면 더 흔적이 잘 남는다. The research team said white wine caused more damage than 여러분 이거 오타네요. red입니다. 자, 그럼 뭐예요?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빨강색 와인, 그러니까 레드 와인이 색깔을 착색되게 만들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뭐가? 화이트 와인이 더 그러한 효과를 더 가지고 있대요. 더 데미지를 시킨대요. 왜 그러냐면 화이트 와인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acid, 산이 들어있는 거죠. 이 산 성분이 attacks, 공격합니다. The enamel and wears it away. 이나멜을 막 공격해서 wear away 하면 무슨 뜻? 서서히 벗겨지게 만들다, 닳게하다라는 뜻이거든요. The bad news. 여러분들 또 배드 뉴스가 아직도 있어요. 그러면 이를 잘 닦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Bad news is that brushing your teeth after drinking wine 했잖아요. 와인을 마신 다음에 이를 닦는 거? Will only make things worse. 뭐예요? things worse잖아요. worse. worse 하면 bad의 비교급. 더 악화시키는. 그래서 이를 닦으면 더 이런 상태가 악화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사실은. 문제 한번 보세요. 첫 번째, they experimented on people with 16 wines. 아까 그랬죠. 8개의 레드 와인과 8개의 화이트 와인 했기 때문에 16개의 총 와인으로 사람들에게 실험을 했다. 두 번째, it is reported that 자, 밝혀진 바에 따르면 wine can harm 해칠 수 있다라는 거죠. 해가 될 수가 있는데 the enamel of our teeth. 이게 지금 중심 포인트였었잖아요. 우리 이의 에나멜을 harm, 해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세 번째, wine makes our teeth more susceptible 하면 아까 여러분 sensitive 있었잖아요. sensitive랑 같은 표현. 민감하게 하다. to hot drinks. 네, 아까 hot drings도 있었고 cold drings도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after a glass of wine, 와인 한 잔 마신 후에 brush your teeth, 이를 닦아라. to protect them.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를 닦아라? 아니었죠. 아까 분명히 제가 bad news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여러분, 차근차근 이렇게 독해를 하시면 누구나 답을 찾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공부 안 하시면 이거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대충 봤을 때.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여러분, 다시 회화 문제가 나왔어요.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 대화를 읽고 여성 고객이 결정한 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것도 2010년도의 기출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남자가 물어보죠. What can I do for you? 뭘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I'd like to. 저 뭐뭐 하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뭐 하고 싶어요? 잠시만요. I'd like to send a parcel to Australia by EMS. EMS는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죠? EMS를 통해서 호주로 parcel. 제가 소포를 하나 보내고 싶은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Okay. What's inside of it? 그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그랬더니 clothes, cosmetics, seaweed, and hairspray. 옛날 생각나네요. 저도 옛날에 외국에 있었을 때 엄마가
바리바리 싸주셨거든요. 이거 seaweed가 뭐냐면 약간 미역 같은 거를 우리가 seaweed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엄마가 보낸 적이 있어요. I'm sorry, but you can't send hairspray by EMS. 죄송하지만 헤어스프레이는 EMS로 보내실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기 시작하죠. 여자가 물어봅니다. 왜 안 돼요? Why not? Inflammable things aren't allowed into the aircraft for safety reasons. 자, inflammable 하면 뭐예요? 가연성의, 인화성의, 그러니까 불이 붙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한 것들은요, aren't allowed. allow는 우리 허락해 주는 건데 허락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디 안속으로? 비행기 안에는 안 들어간대요.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당연히 safety reasons, 안전상의 이유로 금지가 됩니다. 라고 하니까 is that so? 그런가요? 그러면서 then is there any other way available? 뭐 가능한 다른 방법 있나요? 여기서 way는 길이 아니라 방법이죠. You can make it by sea. 이런 방법도 있기는 있어요. 그냥 바다를 통해서 mail 보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it will take 45 to 60 days. 이게 문제죠.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take, 특히 이 take가 it이라는 주어랑 같이 왔을 때 우리가 시간이 걸리다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니까 기억해 두세요. take는 항상 가져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다. 그래서 45일에서 60일 정도 걸릴 수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It takes too long. 너무 오래 걸려요. 라고 하면서 I'd rather. 자, 여기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지금 결정을 한 거. 우리 지금 문제가 뭐예요? 여자가 결정한 일을 찾아야 되잖아요. I'd rather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차라리 뭐뭐 하겠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저는 그럼 차라리 take out hairspray from my parcel. 저 그냥 소포에서 뺄게요. 빼고 and use EMS. 그냥 EMS 이용할게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근데 남자가 okay, you are all set. 요것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다 세팅되었습니다. 다 준비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thank you 하고 끝나죠. 결국 여자가 결정한 일은 뭐예요? 그냥 헤어스프레이를 포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to send their parcel by sea. 바다로 통해서 보낸다? 안 하기로 했죠. 너무 오래 걸려서. 두 번째, to make a protest to the airport. 여러분, protest가 뭐냐면 항의, 이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러면은 비행기, 항공사에 이의를 제기하겠다? 그러진 않았죠. 세 번째, to check out. 확인해 본다라는 거죠. Other options available. 이용 가능한 다른 옵션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본 게 바다를 통해서 보내는 거였고 그러지 않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 to mail. 여러분 메일 아까부터 계속 동사로 나오고 있어요. 그냥 명사의 메일이 아니라 메일을 보내다, 우편을 보내다라는 동사예요. Her parcel without. 눈물을 머금고 포기를 했죠. Without hairspray. hairspray 빼고 보내겠습니다. 요거네요. 정답은 4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나오는 표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 아 이거 나왔네? 이거 나왔네? 그러면 점점 더 쉬워지시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생각보다 내가 읽을 수 있는데 독해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네?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독해 문제네요. 독해해야 되니까 저 물 좀 마실게요. 자, 이번엔 여러분 일치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부터 옳지 않은 거 고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일치하는 걸 고르겠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사람들은요, people disagree,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에 대해서? 얼마나, 금방, how soon the world will run out of oil. 우리 기름 부족하잖아요. 그쵸? 그거 얘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금방 오일이 다 소진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이 된 거죠. But it does now. 여러분, 여기 또 오타가 생겼어요.
doesn't matter. 이렇게 써야지 맞는 거죠. 중요하지 않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중요하지 않느냐? whether 하면 여러분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Oil will run out in the next 20 years or the next 150 years. 여러분 20년 후에 소진이 되나 150년 후에 소진이 되나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since. 여러분 since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접속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뒤에 문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뭐이기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하세요. 뭐이기 때문에? 오일이 is still going to run out. 여전히 지금 소진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거죠. 그냥 막연할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오일이 떨어질 거냐?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We cannot depend on it to meet our energy needs forever. 그렇죠. 여러분 depend on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의지할 수 없어요. 오일에. 왜냐하면 뭐를 하는 것에 의지할 수 없냐면 여기서 meet은 만나는 것이라는 의미기보다는 거기에 맞추다. 뭐에 맞춰요? 우리의 energy need, 우리가 필요한 요구 상황을 여전히 거기에 맞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소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만큼 쓰니까 이만큼 쓸래. 맞춰줘.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Besides, 게다가 its limited supply, 그것의 제한된 공급량뿐만이 아니라 oil is an imperfect energy source. 사실 오일은 그렇게 완벽한 자원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왜 완벽하지 않느냐? It pollutes, 오염시켜요. The air, 공기 오염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it is inefficient, inefficient 하니까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언제? When it is burned, 다 타고 나면 아무 기능도 못하죠. 그럼 다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닥 완벽하지도 않다. 그러니까 아쉬워하지 말아라. 뭐를 얘기하고 있나요? There are much better fuels available. 이용 가능한 훨씬 좋은 연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we just need to, 우리 뭐 할 필요가 있다? Find cheaper ways to harness them. 그것을 이용할 그냥 값싸고 저렴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 지금 이거 오일 떨어지네. 어떡하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문제 파악했으니까 문제로 갈게요. 첫 번째. Better energy sources exist. 맞죠? 더 좋은 에너지 자원들이 존재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the supply of oil will never run out. 이 뭔가요? 그 뭐예요? 오일의 공급은 절대로 소진되지 않을 것이다. 완전 반대로 가고 있죠. 지금 내용이랑 2번 정답 옳지 않죠? 오일은요, is an efficient source of energy. 오일이 efficient source. 여러분 일치하는 거였네요. 이것도 틀린 걸 보니까 제가 답을 잘못 적었죠? 여러분 시험에서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2번만 딱 찍고 다른 거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저처럼. 전 그래서 시험 안 봐요.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1번이 일치하니까 정답이고 2번 틀렸다고 했고 3번도 efficient이 아니라 여기 앞에 inefficient 아까 나왔던 거 보이셨죠? 그리고 네 번째, oil은 will run out in the next 20 years. 중요하지 않다. 그냥 하나의 예시였었지 20년 후에 고갈된다? 당장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렇죠? 이거는 정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어느새 우리가 2012년도 기출문제를 풀고 있거든요. 조금만 더 집중해서 따라와 보세요. 자, 이번 문제는 문맥을 고려할 때 빈칸 A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가 무엇이냐. 이 빈칸 뚫린 문제, A가 두 개나, 얼마나 중요하면 두 개나 써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예요? 요거 아닙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If you want to be successful.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죠? 성공하길 원한다면 어디에서의 성공이냐면 in global business. 글로벌 비즈니스는 그대로 해석할 필요 없죠. 여기서 성공하길 원한다면 뭐 해야 된대요? You must, 강조합니다. Understand the cultures, 문화를 이해해야 되죠. Of other countries and learn how to adapt to them. 자,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기도 해야 되고 이해만 할 뿐만 아니라 배워야 된대요.
어떻게 거기에 적용하는지, 적응하는지도 배워야 된다. 자, 그러면서 or 또는 change your practices in different cultures. 여러분의 practice, 행동을 변화시킬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에 따라서? 다른 문화에 따라서 그 문화에 맞게 행동을 변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It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That you should not make business decisions. 자, make decision. 결정하는 거죠. 사업적인 결정을 내리는 건데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된대요? That are based on misconceptions. 이거 중요하죠.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당신은 그러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무슨 결정인지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죠. 대시 나오면 앞에 있는 것을 설명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정을 의미하냐면 based on, 어디에 기초한, 어디에 기초한? misconception 하니까 오해에 기초한.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을 기반으로 뭔가를 결정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이 뭘까요? One misconception is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 당황하시죠? 이런 거 나오면 당황하시는데 이 단어 중요하지 않아요. 뒤에 설명 나올 겁니다. 모든 문제에서 친절하게 설명을 사실은 달아주고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ethnocentrism 하면 뭐예요? 자기 민족 중심주의. cent 하니까 뭔가 중심이잖아요. ethnic 하면은 민족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자기 민족 중심주의가 대표적인 하나의 오해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컴마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 ethnocentrism이 뭐냐? 이것은 하나의 믿음입니다. 믿고 있는 믿음이에요. 대시 또 나와. 어떤 믿음이에요? One's own culture is better than other cultures. 뭐예요? 이거 아주 큰 오해죠. 누군가의 문화가 better,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than other cultures 했으니까 다른 어떤 문화보다 우리 문화가 더 나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자기 민족 중심주의라는 거예요. 오케이? Ethnocentrism can exist in an individual or in an organization. 자, 이 자기 민족 중심주의는요, 개인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떠한 단체, 기관에서 통째로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to 나오네요. 여러분, to 하면 우리 부사적 용법으로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서 목적을 설명하는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럼 뭐 하기 위한 거나요? ethnocentrism을 땡땡땡 하기 위해서는 하고 it is necessary. 아주 중요합니다. 뭐 하는 것이 필요해요? Study the different elements of culture. 문화의 다른 요소들을 공부하는 것이 필수적이래요. 그 문화의 다른 요소들이란 무엇이냐? 무엇을 포함합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Language, religion, 언어나 또는 종교, values, 중요한 가치, 도덕적 가치들, customs, 관습입니다. and material elements, 아니면은 물질적인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각각 다른, 문화마다 다른 그런 요소들을 공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 이걸 공부한다라는 거는 뭐 하기 위한 건가요? ethnocentrism을 피해야 되는 거죠. 모면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learn, 자기 민족 중심주의를 배운다? 안 돼요. adapt, 거기에 적응한다? 안 되죠. ignore, 무시한다는 조금 어감이 이상하고요. 네 번째, avoid, 피하다. 그렇죠. 자기 민족 중심주의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단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천천히 읽으시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열심히 필기를 했나 봐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토끼 내용이 또 나왔네요. 이번에는 드디어 우리 작년에 있었던 기출문제, 2014년도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글의 내용과 일치, 불일치? 일치하는 것을 골라라. 자, 보죠.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여러분과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글인데요. The modern post office, 현대의 우체국은요, uses a self-service kiosk that gives postal patrons a do-it-yourself option for a variety of postal services. 자, 뭐냐면 현대의 우체국은요, 뭘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뭘 이용하느냐? self-service는 너무 잘 아실 거고, 키오스크라는 단어 때문에 지금 또 당황하셨나요? 키오스크는 사전 찾아보셔도 키오스크 이렇게 써 있을 거고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 우리 셀프 가판대 같은 거 있죠? 길거리에 있는 작은 간이매점? 이런 걸 키오스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튼 손님들이 혼자 뭘 할 수 있는 셀프 가판대 같은 거를 사용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대신 나왔어요. 설명하고 있죠. gives, 줍니다. postal patrons, patrons 하면 우리 고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체국의 고객에게 뭘 주냐면 do it yourself. 우리 한 2년 전인가요? DIY라고 해서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만드는 그거 들어보신 적 있죠? 그게 원래는 do it yourself를 줄여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옵션을 주는 거예요. 옵션을 줍니다. 뭘 위해서 이런 옵션을 주냐면요. 다양한 우체국 서비스를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The kiosk can be used. 사용될 수 있는데 to 첫 번째. Purchase stamps and print postage for express, priority, first class mail and postal postage. 첫 번째는 뭐 할 수 있는 거냐면 구입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입을 할 수 있어. 뭐를? 우표를. 그리고 프린트도 할 수 있어요. 뭐를? 우편 요금을 프린트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우편? 여러 가지 우편이 종류가 나오죠.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소포에 대한 우편 요금까지 제가 프린트를 해서 스스로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스스로 할 수 있는 서비스니까. It is also good fit. 여러분, fit 하는 건 잘 들어맞는 거거든요. 참 잘 맞습니다. 누구한테? Especially for soldiers in training. 훈련 중인 군인들한테 참 잘 맞는, 입맛에 맞는 그런 서비스래요. 자, 아까 제가 우리가 대시라는 거 계속 설명하고 있다고 봤잖아요. 이게 사람을 설명할 때는 난 사람을 설명할 거야 라는 의미로 이게 후가 될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설명을 해줍니다.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 soldiers예요. 그런데 누구냐면 who may only have the chance to use the post office after business hours. 군인들은 중간에 막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기회가 있는 군인들이죠. 우체국을 after business hours 했으니까 영업시간 후에 나 이용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 훈련 중인 군인들에게 딱 맞는 서비스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The post office is hoping. 그리고 우체국 내에서 바라는 건 뭐냐? That the kiosk will help shorten the postal service lines. 중요하죠. 여러분들 좋을 수가 있네요. 뭐냐면 도와주기를 기대합니다. 뭐 하는 걸 도와주냐면 shorten 하면은 뭐예요? 짧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줄 서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줄을 짧게 만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업무를 보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면 자기가 혼자 해버리고 갈 수 있게끔. Especially at lunchtime. 점심시간에 붐비나 봐요. 그렇죠? This new tool, 이러한 새로운 방법은요. supplement 하면은 보조를 해줄 거라는 거예요. 뭘 보조해 줄 거냐면 post office employees. 그렇죠. 직원들에게 뭔가 보조를 해주겠죠. To help patrons get in and out more quickly. 아까 나왔던 단어죠. 고객들이 조금 더 빨리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것을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순기능을 설명하고 있네요. 그럼 일치하지 않는 거, 않는 겁니다. 않는 거.
자, 1번. The kiosk is expected. 기대되고 있다. 뭐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냐면 to shorten the postal service lines. 이 줄을 조금 줄어들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맞죠? 두 번째, the kiosk gives a self-service for postal patrons. 그쵸, 고객에게 self-service를 제공한다. 맞죠? 세 번째, the kiosk is useful. 유용하다. for soldiers. 여기까지 맞아요. 아까 군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쵸? 근데 끝까지 보세요. especially at lunch time. 여러분, 군인들이 점심시간에 오나요? 아니었었죠? 요게 지금 함정이에요. 근데 나 런치타임 본 것 같은데? 어디 나오긴 나왔어요. 그런데 군인이 런치타임에 온다고 했진 않았고요. 군인들은 오히려 뭐 한다? After business hours에 올 수밖에 없는 군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치하지가 않네요. 쉬운 대신에 이러한 자잘자잘한 부분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걸 끝까지 그리고 너무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푸는 연습을 꾸준히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제 생각에 이제 문제가 하나만 남은 것 같거든요. 조금만 더 힘내서 집중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 제가 너무 오랫동안 지우고 있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마지막은 우리 빈칸 A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는 문제예요. 2014년도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최신이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자, 문맥을 고려할 때 빈칸 A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이냐? 치사하게 맨 마지막에 끼워놨기 때문에 끝까지 잘 읽어주셔야 돼요. 첫 번째, multinational companies, 우리 다국적 기업. 이런 다국적 기업들은요, have tried, 노력해 왔습니다. 뭐 하려고 노력했나요? Put processes in place. 어떤 장소에 과정을 넣으려고 노력을 했다. 일단 직역을 해볼게요. 그런데 그 place가 어떤 place? 또 설명해주고 있어요. 제가 바로 앞에 있는 것만 설명한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뭐 어떤 place냐면 are scalable. 여러분 원래 scale 하면은 저울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scale above이 이제 끝에 붙으면 할 수 있는 이란 뜻이니까 저울에 달 수 있는, 저울에 잴 수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굉장한 의역이 필요한 문장입니다. 뭐냐면 저울에 달 수 있을 만큼 뭐예요? 형식적이고 틀에 박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만큼 틀에 박힌 어떤 장소에다가 모든 과정을 넣으려고 했다? 두 번째 문장도 한번 좀 볼게요. 좀 애매하죠, 지금까지는. That is 또 설명해주고 있어요. They have to work.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대요. For large groups across a big organization. 아주 큰 기업에서 큰 단체를 대상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막 틀에 박힌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거 대충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우리 기업 문화하면 늘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죠. 관료주의입니다. 굉장히 형식적이고 절차를 따지는 그런 관료주의에 대한 설명이라고 대충 짐작이 좀 오시나요? 보세요. But when things have to get done quickly. 하지만 일이 빨리 돼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관료주의는 그거랑은 완전 상극입니다. 뭔가 계속 형식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없는 것이 항상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죠. 자, companies needs to break free of the bureaucracy라고 나오네요. bureaucracy 하면 이게 바로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관료체제입니다. 관료체제. 자, 관료체제로부터 break free 하니까 뭐예요? 깨고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일을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서 in fact, 사실 many other companies, 많은 다른 기업들은 이미 decide to, 결정을 하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set up, 설립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설립하느냐? innovative projects to do just this.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주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막 쌓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관료주의가 이게 힘든 거구나. 이게 일이 빨리빨리 안 되는 거구나.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그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They pull a team out of the normal workflow. 일반적인 업무의 그런 진행으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팀을 pull out 하는 거예요. 팀을 해산시켜요. 그리고 나서 giving them permission. 승인해 줍니다. 허락해 줘요. 뭐 하는 걸 허락해 줘요? To manage. 관리할 수 있게 허락을 해주죠. The roles flexibly. 아주 flexible 하는 건 뭐예요? 유연하게 규칙을 적용할 수 있게끔 허용해 준다는 거죠. 틀에 박힌 거 필요 없어.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유연하게 한번 해봐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기 위한 건가요? 그 모든 행동들은 freedom. 그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거죠. 뭐 하는 것에 자유로움을 주냐면 think and work differently. 차별성 있게 생각하고 일할 수 있게 아주 풀어주는 겁니다. 좋은 방법이죠. In short 하면 짧게니까 다시 말하면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such 그러한 아까 말한 그 단어 나왔네요. scalable 틀에 박힌 그런 processes 과정들은요. Sometimes 때때로는 are not 뭐뭐 하지 않다. necessarily 필연적으로 란 뜻이에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또는 반드시 뭐뭐 하지는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지금 문맥이 어때요? bureaucracy가 항상 좋지는 않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걸 거예요. 거기서 틀을 깨고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첫 번째, commendable. 단어부터 보세요. commendable 하면은 뭐예요? 칭찬할 만한 이런 뜻이거든요. 두 번째, deniable. 거절할 수 있는. 세 번째, incredulous 하면 뭐예요? 회의적인. 그 다음에 네 번째, 죄송해요. 그럼 뭐예요? unjustifiable. 뭐예요? 늘 정당화할 수 없는 이란 뜻이거든요. 자, 여기 not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관료주의는 뭐다? 늘 칭찬할 만한 것은 아니다. 필연적으로 항상 옳지는 않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때때로는 관료주의가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언제? 일이 빨리빨리 처리돼야 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기출문제를 다 정리를 해봤거든요. 총 8가지 문제인데 어떠셨어요? 어떤 문제는 뭐 좀 공부하면 괜찮겠는데 하시는 문제들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문제를 보고는 나 이거 진짜 2문제 이거 해?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는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과정 지금 아직 없었어요. 제가 이 기출문제를 나중에는 여러분이 쉽게 다가갈 수 있게끔 나머지 강의를 통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좋은 느낌이 있었다면 여러분 충분히 다 푸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다른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생활 영어 부분 그리고 독해 부분을 따로 나눠서 다음 시간부터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오늘 기출 문제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를 해두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해요.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